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날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그 합의 내용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이 정도 합의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수십 일간 그렇게 극한적으로 서로 대립했는가 이런 지적을 한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태가 꼭 반드시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순수하게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의 문제로서 또 경제적인 해법으로서 접근을 일관되게 해야 되는 면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도와 목적을 더 많이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성노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완벽하게 관철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노선을 갖다가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재에 나섰던 이 여권과 가까운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난 뒤에 저한테 한 얘기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가장 강경한 세력이 바로 정부 당국입니다. 법정관리, 쌍용장차 법정관리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갖다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길게 가고 악화된 데는 청와대 경제수석, 지경부 장관 등 이 사태를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뒤에서 사실상 한 건 한 건 다 결제하면서 일을 갖다가 진행시킨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결국 정치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들 그나마 더 악화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러서 타결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또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 정신이 8월 6일 날 그 합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이 쌍용자동차는 더욱더 불행한 사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8월 6일 날 합의한 내용 중에 실무 협의를 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52대 48로 합의되었지만 누가 52에 들어가고 누구는 48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노사가 서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실무 협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현장 사정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실무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실무 협의의 노조 측 당사자 그건 노조지부장에서 7명이 이미 선정된 상황이었는데 당사자들이 전부 다 지금 연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8월 7일 오전 10시까지 8월 6일날 다 연행해서 8월 7일 오전 10시까지 실무협의를 끝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무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52%에 들어가고 누가 48%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공정하게 노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고 회사가 노조 측이 다 수감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살생부를 가지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하는 식으로 만일에 이 나머지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제2의 용산 참사가 쌍용 참사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검찰과 경찰 당국에서도 이 합의 정신이 원만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공권력 문제입니다. 공권력의 이 존립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성과 그리고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는 옛말입니다. 민중에게는 몽둥이고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게는 방패의 역할을 갖다가 여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경찰이 유원일 의원 등의 그런 현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이 구사대가 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방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호했다라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월 4일 날
마지막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 중에 도자공장 옆 건물 옥상에서 그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토끼몰이하면서 몽둥이로 치고 할 때 바로 그 경찰 병력 옆에서 회사의 작업복을 입은 부사대들이 1m가량의 길이의 새 총을 갖다가 노동자들을 향해 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 측에서 부사대를 향해서 새 총을 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감이고, 경찰 바로 옆에서 노조 측을 향해서 부사대가 새 총을 쏘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류역을 뿌려대는 경찰 헬기에 회사 측 직원이 타고 질의 안내를 갖다가 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 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산 참사 때 그 용역 직원들이 소방호스를 들고 그 건물을 향해서 물을 뿌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이 부사대가 대한민국 공권력의 일부입니까? 최소한 평택 쌍용자동차에서는 공권력과 더불어서 행세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공권력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부사대를 지원했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만큼은 경찰이 아니었고 부사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소방방재청에서 단수 조치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그럴 때야말로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위험천만한 그 소화전 단수 조치를 해제하는 역할을 공권력이 맡아야 되는데 오히려 공권력이 그런 불법무도한 회사 측의 행위를 갖다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지금 비인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지 않을 경우에 어찌 보면은 경찰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경찰을 만들어야 되느냐 외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이거 쌍용자동차에서 드러난 공권력의 직무유기나 또는 권한 남용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외에서의 투쟁을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도 원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사당이 머리를 맞대고 좀 검토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용산 쌍용에 이어서 얼마든지 이러한 사태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야말로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하는 모범을 세워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네, 입장 발표는 나갔기 때문에요.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공동기자간담회를 네. 공동 대응하실 때 지금 그 민주당에서 당내 추진을 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싶긴 합니다만은 그 공동 대응 내용에 보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한 수준의 활동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 국정조사를 요구하신다거나 그런 형태의 계획이 있으신지 당시하시는 민주당 아마 그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원내를 완전히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국정조사 계획서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야사당이 진상조사를 한 연후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함께 의논할 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야사당 대표님들의 공동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